그 뭐죠? 구유도. 네, 서북, 피야, 양계, 만리 뭐죠? 지도에 보면은 구요동에 해당하는 게 구요동. 거기 태자가 있고 그걸 건너면 신요동. 그러니까 이 요양이 있고 그러니까 요하수 동쪽 요동 그러니까 구요동, 신요동. 그러니까 저 지역이 구요동. 그리고 저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 평양 그런 스케일이 아니고 아마 4~5배? 이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옛날에 평양 지도가 다 밑에 섬 6개가 일관되게 있어요. 일관되게. 근데 지금 평양에는 그런 섬이 주루섬 굉장히 큰 거 있는데 그런 게 맞는 게 없어요. 참 이해한데 사실. 그건 좀 주로 봐주세요. 마이크 이 마이크 하나. 아니 마이크 아니고. 예. 이거 지워도 됩니까? 네, 지워도 예. 예, 저는 갑자기 토론 요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좀 PPT 자료로 해서 좀 알아듣기 이제 쉽게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급하게 하느라고 글로만 썼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 최대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4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과에서 퇴임을 하고 퇴임 4년 차입니다. 백수 4년 차. 예. 열심히 일하시죠. 우선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 은밀성, 정확성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이론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수학계에서도 좀 지금 역사학계 하는 것처럼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학의 은밀성을 그대로 적용하지만은 원래 자연계 현상을 우리가 수식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연계라는 게 꼭 정확하게 수학 공식에 들어맞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수에서 들어가서 이제 어떤 비슷한 현상을 찾아내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관점에서는 은밀한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면 좀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과 실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면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증하는 데 위상계학적 이론을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택했다는 데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위상수학이 뭐냐, 이게 무슨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위상이란 말이 상의 위치입니다. 상의 위치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은 평면이나 공간, 점들 사이에 그 위치를 설정해서 그 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규명하는 그 기하학의 한 분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면 한 40km 좀 되겠죠. 서울 대전까지는 한 120km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통수단이 비슷한 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나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나 거의 동시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위상수학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울에서 평택을 거쳐서 대전을 간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어느 한 점을 거쳐서 간다면 아무래도 부산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겠죠. 이제 속도 개념이 없더라도. 그럴 때는 그 점의 수가 많으면은 위상수학에서 거리가 멀다 그러고 서울과 부산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거리는 멀지만은 서울에서 부산 다이렉트로 하면 거리가 짧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위상의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저기 실제적 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뭐가 되냐? 점이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상수학에서.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할 때 옛날 고시도 보면은 그 점을 이제 대칭시켰잖아요. 그래서 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상수학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학적인 말씀하신 위상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위상동형이라는 겁니다. 위상동형이 뭐냐 하면은 위상동형이라면 아까 연속이 돼야 되고 전반사 되는데 그 위상동형이 좀 수학적인 이름 바이 컨티니어스 바이젝티브거든요. 바이 컨티니어스 뭐냐 하면은 수학에서 중요한 게 함수 관계입니다. 이제 두 개의 어떤 그룹이 있는데 여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데 쌍방향으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서로 아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당사예요. 그 전당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만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위상동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마스크팩 있잖아요. 마스크팩. 고무로 된 마스크팩이 있는데 그냥 똑바로 하면은 눈 구멍 2개 뚫려있고 코 뚫려있고 입 뚫려있으면 구멍이 하나 둘셋 4개 있잖아요. 그 고무로 됐다 그러면 차로 당겨와요. 모양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마스크팩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서로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거든요. 차로 당긴거나 반듯하게 얼굴 모양을 낸거나 그럴 때 그걸 우리는 위상적으로 동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상의 동형이 계속 그런 건데 아까 고지도를 할 때 보니까 아까 평양에서의 대동강의 섬이 이쪽에 OL이 섬이 5개고 이제 OR은 섬이 2개인가? 1개. 한 개. 네, 1개. 근데 그 모양만 대칭시킨 거예요, 모양만. 그래서 거기 위상 동형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경 교수께서 고지도로 평양의 위치를 규명하는 도입한 위상 동형의 원리인데 이게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학에서 앞으로 고지도에서 이런 위상 동형적인 거 그러니까 옛날 고지도로 요새 지도 비용은 정확하진 않지만 모양의 그림 모양은 옛날에는 이제 위에서 못 쳐다보니까 걸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지도를 그릴 때 아마 실제하고 그 위상 동형적으로 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다르더라도 아까처럼 예쁘게 그리기도 하고 섬을 그렇지만 하여튼 섬의 개수는 정확하게 하고 강도 지나가는 강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위치 같은 거는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대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최 교수님 논문을 읽어보니까 서경이라고 했는 게 보면 개성에서 보면은 지금 평양으로 한다면 북쪽에 있는데 북경이 돼야 맞는데 왜 서경이라 했느냐? 그건 뭐냐면 위상적으로 개경으로 봐서는 이쪽 왼쪽이 어떻든 서쪽으로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위상 동형적으로 본 겁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보는 게 그런 관점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요새 연구 추세가 굉장히 복합적인 연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역사 문헌 고찰 이런 것보다는 이런 수학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기법을 도입하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고대 역사를 결합하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1강에서 이런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엄밀하고 완벽한 게 수학이 아니거든요. 자연현상에 나오는 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연현상에서 잎이 나는 건데 잎이 하나 나고 1 나고 그 다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1이 나가죠. 그죠? 그게 이제 나무 가지가 쭉 뻗어나가는 걸 어떤 피부란자는 사람이 보고 그걸 수열을 만들어냈어요. 그 자연현상이 대부분 그런 수열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식화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엄밀하지 않고 조금 도려면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엄밀한 완벽함만으로는 연구의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법으로 하면 앞으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특히 후속 연구에 역사를 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동참해 같이 해서 코워커를 한다면은 그동안에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서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받으네. 박 교수님 의견에
제가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저 역시도 그 옛날 지도를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 편인데 오죽했으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도 관련한 책자를 사다가 읽었다니까요. 몇 년 전부터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까 국립기리원 문제를 연결해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는 정말로 그 중요한 지도를 절대로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 정리 지도 있잖아요. 북한 정리 지도는 일반 사람이 못 봅니다. 북한 지도를. 근데 지금 이제 평양부 지도나 평양 지도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국립기리원을 요청했더니 그 지도는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저번에 말씀하신 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역사행위를 할 때, 뭐 가능하다 그러면 지도를 좀, 옛날 척수라든가 지도를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역사행위를 융복한 연구가 이제 또 한글 또 들어온 거예요. 또 한글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작년부터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최근님한테 부탁드린 것도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수학이라는 게 뭔가 그 개념을 앞에다가 쫙 설명을 해놓고 했으면은 그 뒤에서 이야기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우리 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김한택 교수님 한번 네, 김 교수님 뭐 한번 해보시죠. 역사적인 거로 당연히 없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혹시 이게 저게 수학계에서 수학계 일각에서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을 아주 잘하는 이용훈 박사는 제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온 사람 여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학적, 위상수학적 정의에 맞지 않게 보입을 했다.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학에서 뭐냐면 어떤 정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정의가 맞지 않으면 그 조건 중에서 한두 개를 빼고 좀 조건을 약화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위크라는 단어를 써요. 토폴로지 조건을 해서 약간 빼고 조금 범위를 넓히고 위크 토폴로지라고 그래요. 약 이상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슈더란 말을 써요. 그 거리 개념에 조금 현질하고 조금 조건이 안 맞으면 조금 빼고 거기 맞춰가지고 슈더 메트릭에서 거리 이런 식으로 의사거리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위상상 이게 뭐 말하자면 엄밀한 그 여론에 맞지 않는데 뭐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경직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최 교수님도 그 지도를 비교를 하시면서 그런 그 뉘앙스 비치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 있잖아요. 그 정확한 지점에 대한 그걸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정확한 지점에 대한 그걸 갖다가 체킹을 찍고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어떤 그런 부분 지적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맥 상통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수학자나 어떤 선과 점과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물꼬를 치면은 첫 장 있잖아요. 첫 장. 첫 장에 보면 그 조양진 마산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 조양이 현재 조양을 가리키는데요. 네. 이 현재 조양은 옛날 조양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자료를 쭉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조양진에다가
821칸의 성을 쌓았다. 이렇게 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려시대 때 그 조량기인지 어딘지 확실히 모르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지도에다가 잠깐만요. 네. 여기 아까 대동강 태자 고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조량기라는 거 있잖아요. 예, 조량시 마사. 예. 예. 그거는 지금 여기 표기하신 거는 지금 현재 요령성 6지 조량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조량이 옛날에는 조량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 거기는, 그러면 대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시고. 예, 그 조양이라는 중국 지도에서 현재 나오는 조양이라는 지명은 대부분이 그 근대에 이르러서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양 무슨 양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 지금은 이제 그 해가 이렇게 밝게 들어오는 동네 아침 햇살 밝게 들어오는 그런 걸 조양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북경에 가도 조양구가 따로 있습니다. 조양구가 네. 따로 있어서 북경 아니, 조양구가 따로 근데 저 거기 이제 그 조양이라는 지명, 조양시, 조양상, 뭐 그러면 수십 개 되겠죠. 예. 조양이라는. 그래서 하나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역사 서적에 나오는 지명들 있잖아요. 예. 역사 서적에 나오는 지명을 현대 지명이랑 바로 이제 말로 이성을 연결을 시켰거든요.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인데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지명이 변체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지명이 변체되는 과정 그걸 먼저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그 지도가 그려진 시점, 거기다 그 만든 지명 또는 그 전후에 어떤 뭐 연대차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고 교수님 사진 찍은 그 지도에 보니까 그 사진이 지금 요양시 있잖아요. 예. 요양시 그러니까 안산시 겁니다. 안산시. 아, 고려시, 그렇지. 요양시의 서쪽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요양은 안산시에 그 지도 갖다 했었어요. 그 지도 갖다 했으니까 그 안산시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요하 동쪽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요하 동쪽. 그러니까 안산시 그쪽 서쪽은 반금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도를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런데 확실하게는 그 흐릿해서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서 표기를 해놓으신 그 조양이라는 지역은 현재 조양이라고 지명이 붙인 거지 옛날에 조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조양시 마산, 그 박대문 마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산이라는 지역이 네. 그 마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요양 근처에도 마산이라는 그 산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가 말을 많이 키우던 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현대적 지명을 갖다 고대 그 천년대 지명을 갖다 바로 이렇게 저기 덮어쓰기 하면은 굉장히 오류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천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천령이 같은 경우는 천령이가 처음 설치된 지역이랑 지금 천령이랑은 연대 차이가 몇 년 나면서 지금 천령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500년 이상이 딱 고정이 됐어요. 이거는. 고정이 돼서 그걸 쓸 수가 있는데 조량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고 네. 저 지도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이거요? 네. 이거 저기 있습니다. 그 규장각 고지도에. 그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90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기에 태자라고 누가 써놨죠? 아, 거기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대놓고는 원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태자라고 이민을 쓰시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대놓고는 원래 있던. 그 어떤 거냐면은 고구려 지리지에도 그 대동강 얘기가 나와요. 네. 대동강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폐강이라고 얘기하죠. 폐강. 예. 폐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저 지도를 제 인지관이 직접 보고 댕겼는데 네. 지금 댕겼는데 대동강 태자라고 쓴 지도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저거는 태자 제가 쓴 거고. 네. 대동강이 원래 있던 것이고. 아, 원래 있던 거. 저것도 제가 대동강도 제가 쓴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저게 조그맣게 있는 게 원래 글씨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논문 3번 정도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신문에 난 기사 있잖아요. 네. 신문에 난 기사를 갖다가 인용을 하면 그거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네. 신문 기사 자체가 네. 그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가 만든 기사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먼저 썼어요. 근데 저는 나쁜 놈인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제 글을 다른 사람이. 안영민 선생님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면 그거는 사실 인용 자료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누군가에 의해서 딱 넘어가면은 아 대동강에 대해 타자했다라고 딱 보면서 더더군다나 한글로 쓰여진 지도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 돼요. 지금 저거는 논문의 정식으로 나온 거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그런 걸 갖다가 좀 체킹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쭉 보면은 최 교수님 굉장히 큰 논리력을 크게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게 페이지수 안 적어서 그러는데 요 지도가 있어요. 요 지도. 여기 보세요. 아, 요거. 이거 분장력 공부되는 거. 예, 여기 지도 보면은 요 지도 보면은 그 AB, 그 BC, AB 대 BC는 합성 5대 1, 요 비율 있잖아요. 네. 요 비율이랑 요거를 가지고 거의 천차하시다시피 해서 그 지도랑 이거랑 맞대응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성과가 클 거예요. 다른 거지 마시고. 4.5대 1은 맞아요. 예, 그래서 4.5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 갖다 들여다보니까 하고 현재 지금 대동강, 평양 대동강 이게 그 비율이 안 맞는다. 네. 이렇게 나가면은 그 다른 거 빼시고 그것만 해가지고 딱 집중적으로 해서 이론적 이상성에서 아까 박 교수님이 어떤 멘트셨던 그런 걸 보완해서 들으시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용 가치가 무지하게 높은 논문이 돼요. 이건 무지하게. 네, 이 비율을 이걸 맞추는. 네, 그러니까 고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딱 그 지금 평양 지도, 옛날 고평양 지도, 그리고 지금 분장용 지도 이런 거 놓고 그것만 해서 비율로 있잖아요. 비율을 쭉쭉쭉 맞추고 그것만 해가지고 이것 맞고 그러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난다.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해서 놓으면은 이 지도, 최 교수님 그 연구 방법 있잖아요. 여기 아마 한국 역사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할 겁니다. 저는 거의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거는 수학적인 얘기만 해주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네가 수학자냐? 이렇게 하고 나는 수학자니까 수학 얘기를 하는 거지 넌 역사 얘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전체 그래서 최 교수님 요거를 갖다가 천착하시다시피 그 규명을 해주면은 다른 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걸 규명할 때 있어서도 굉장히 큰 그 기본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한번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한번 지도할 때는 임의로 저기 첨사 글자도 첨사 안 하고 보고 네. 그래서 논문은 안 나온 거니까. 사료에 사료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료 하나를 보완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나 조그만 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해주 채식 이게 좀 최초로 채식인데 그런 부분 같은 게 하나 그 손대려고 그러면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최신의 기반에서 저기 문제 걸고 나오면은 뭐 최충이 뭐 약간 이상한 짓을 해서 짱짱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절대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안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보통 시각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지금 논문 하나 쓰고 있는데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지명 구조가 잘못됐는데 문장의 그 구조 있잖아요. 문장 구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각주 따라서 지도에 나오는 거는 잘못되어 있는데 문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쓴다고 각주를 다룬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왕왕 과학하시는 분들이 과학적 계산이 안 맞는다 하니까 안 맞는다니까 이걸 갖다가 막고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 잠깐 하나 예를 들어 박창범 교수님 있잖아요. 천문학 연구 했던 그분은 그 기록만 다 썼어요. 다른 걸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 그 기록을 다 쓰니까 신라가 양자성일까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나오는 건데 바로 그렇게 할지라도 과학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가 이건 안 맞으니까 갑자기 경기에다가 다시 보정값을 내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 박찬국 교수가 그 논문 쓰고 서울대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박찬국 교수 직접 물어봤어요. 서울대학교 하도 일이 많고 그래서 평소에 혼자 공부하고 싶어서 고등부학원 자기 갔다고. 제가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한번 그 이론 있잖아요. 이론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성해서 그 지도 몇 개 있잖아요. 아까 그 도장 찍었다 이런 거 그거 말씀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럼 누가 그냥 이거는 그냥 썼다? 도장 찍었다? 도장 찍으면 도장 계속 찍고 다니거든요. 쓰는 거랑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거는 최 교수님이 영역이 아니니까 이제 분기를 달아서 쓸 수 있지만 수학적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적 계산하고 점찍고 이상수학이 대비시키는 거는 최 교수님 영역이니까 그것만 정확히 해놓으시면 다른 사람 손을 못 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그리고 딴 데서 제가 이제 발표했을 때 이제 집이 너무 말씀드린 이쪽이 강폭이 좁으니까 거기가 상류고 이쪽이 넓은 데가 이제 하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왜 넓은 데가 상류고 이쪽이 좁은 데가 하류냐 이렇게 이제 막 지도 설명이 잘못되지 않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자 거기 가보면은 저쪽 상류가 흡평한 지역이라서 넓고 옛날에 그 댐을 안 막았을 때도 거기가 넓었을 것 같고 이쪽에 댐 아래도 거기가 넓어요. 거기 넓고 더 아래로 이제 그러니까 해자도라고 있는데 그 섬이 그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여기 좁아요. 지도가 들어다시. 그럼 공 교수님께서 공장령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연행사라든지 명나라 가는 사신들은 사실 반드시 공장령을 지나갑니다. 지났죠. 네, 공장령을 지나가는데 지금은 산에 나무가 많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대부분 산에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령 올라가서 서쪽을 보면은 일망무대가 쫙 펼쳐지거든요. 일망무대가 펼쳐지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대국이 오니까 거기서도 기가 죽는 거예요. 공장님 거기서 거기가 이제 공장님은 조금 더 마천령이 나오거든요. 마천령 그게 막 왕도고 아까 거기인데 그 마천령 그 북쪽 서북쪽 쪽으로 하면 이게 연산관이거든요. 이게 연산관이고 하다가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장령 올라가서 서쪽을 보면은 그 하루씩 그 펼쳐진 그 땅을 보고 이 조선 40대들이 거기서 기가 팍 죽어가는 그 자리가 막 공장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이 산림 녹화가 잘 돼가지고 그런데 돌이 아주 특징이 있어요. 이게 편암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저기가 벽돌처럼 딱딱 되는 돌이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성을 쌓은 건 못 봐서 그러는데 아마 그걸로 대부분 성을 쌓지 않았을까. 그리고 규모가 무지 커요. 우리가 여기 평양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평양 그런 정도가 아마 5배 크기가 산도 규모가 크고 그리고 거리를 딱 보면 이게 석다산이라는 데가 어딘지 하여튼 그 근처를 가봤어요. 그것도 무지 커요. 그리고 이 거리를 내비게이션으로 해보면 이 대충 맞는다는 게 조금 또 그러더라고요. 산들이 참 많아요, 거기. 청도로 그 동네 답사다닐 때는 그 동네 물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네? 석회수가 많아서. 그리고 여기가 또 온천지대예요, 궁장리가. 그러니까 지금 탄화가 있잖아요. 네, 탄화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을까요? 자, 또 질문. 아니, 여기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다 질문하세요. 이게 지금 처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제가
큰 건 아닙니다. 네. 지면이 목교수님 말씀대로 지면이 변천도 되지만 네. 이 지면이 많이 오래되니까 공개돼. 네. 몇백 년 수천 년 지나면은 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천령이 이것도 1388년 시점에는 여기 없었습니다. 예. 동남방 500리에 있었어요. 1388년에는 예. 그럼 우리가 500리에 그러니까 압록강에서는 물론 북쪽이지만 그렇게 있다가 1393년도에 5년간 동남방 500리 지점에 있다가 5년 후에 1393년도에 현재의 천령시, 현재 천령시 아닙니까? 그걸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왜 거기 그 고려사 책에서도 네. 천령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 네. 지역이 여기도 뜻하는 것 같은데 고려사에 나오는데. 예, 고려사보다는 요거는 고려사가 조금 조작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논문 발표했는데 예. 명나라 그 태조실록에 보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1388년 3월에 요 천령, 현재의 천령시 동남방 500리에 천령리를 설치했다가 5년 후에 예. 왜냐하면 너무 깊숙하게 이 고려 가까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어떤 여진족이라든가 고려의 공격으로 취약하다 또 보복심이 너무 길어진다 이래가지고 5년 만에 저 위로 도망가 버렸어요. 현재의 천령 주둔지네. 네, 천령위가 위가 행정부라는 뜻인데? 예? 행정부라는 뜻이죠? 천령 위가 군사 시설 겸 행정부 군전도 하고 한 대대로 거쳤지만 대대로 그건 모르겠습니다. 몇천 명 정도가 죽음했다. 예. 1303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언제 생겼다는 거죠? 이 10여동 후에 천령이 지도가 조선시대의 지도에 나오잖아요. 예. 그게 여기로 언제 갔다는 거죠? 1388년 3월에 천령위를 압록강보다 북쪽에 설치했다가 5년 만에 정확하게 5년 만에 지금의 천령 대원 남쪽 신안 북쪽 그쪽으로 거의 도망갔다 봐야죠. 후퇴했다 봐야 됩니다. 1393년 같으면 조선 건국 1년 후에 1년 후죠. 맞습니다. 도망간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고려랑 국정 문제가 되니까 의미가 그들의 명나라가 더 다급했던 게 몽골 문제거든요. 몽골 문제에서 몽골 때문에 거기에 주둔된 군대를 개원천령 쪽 옮겨놓은 거예요. 제가 뒷문이 지금 아직 일하지 않았습니다. 뒷문하기. 그 입문을 하실 때 워낙 이제 큰 불을 한번 지펴놓고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이게 인식은 분명히 됐어요. 인식은 됐는데 그게 이제 맞냐 안 맞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맞냐 안 맞냐는 얘기를 할 때 선생님께서 아까 그 수학적인 이론 있잖아요. 수학적인 이론을 갖다가 끌을 놓고 지도를 4장을 갖다 놓고 아니 3장을 갖다 놓고 차곡차곡 비교해서 그 비율을 따져내고 이렇게 해놓는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데 정보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그 문제 그러면 그 문제에서 이론적으로 100% 완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약간의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큰 틀을 다 이해된다. 그것만 해놓으시면은 분명히 선생님은 한국사에서 그 하나의 그 금자탑이라는 그 역사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니까 굉장히 충격을. 도저히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예. 도저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 돌아다니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석가탑 납수면을
똑같은 것 같은 때는 수학자를 보면 저기 그 유인식으로 어떻게 저걸 해석해야 되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쓰는 건데 납치면을 그 어리는 거를 그랬는데 그 갑자기 저는 지도는 그 지도 그리는 사람이 혼자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축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축적을 어떻게 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위에서는 못 보니까 그래서 실측했을 거잖아요. 이 비교고치가 예, 실측을 해서 이제 그림 찍어가지고 요새 시각으로 많이 다르더라도 이상적으로 같다.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예. 유럽도 저 기도가 발달이 안 돼서 그 루이 14세 때요. 루이 14세 때 처음 유럽에서 거의 그 정밀한 지도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루이 14세가 자기가 평생 전쟁에서 빼앗은 땅 있잖아요. 빼앗은 땅을 갖다가 이제 그 지리학자들 보고 지도를 그리라고 해요. 근데 지리학자들이 그때 지도를 다 해서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가 자기가 알고 있던 땅보다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지금 신학 그 지도학자들 데리고 나는 내 땅을 갖다가 제대로 그리라고 했는데 이들이 내 땅을 3분의 1이 줄였어. 야, 이 죽이는 거야. 그런데 과학적으로 했으니까 그 괜찮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 그 유럽 과학사라는 책이 나오고 남편 선생님 계속하네요. 아니, 저 질문 있으신 분들. 예, 학생들 질문 없어요? 제가 한번 예. 중간에 그 동심원 해가지고 이제 이 예. 거리 시키라는 거지 않습니까? 봤더니 불공명하고 석가산면 이게 이제 바다에 있는 게 아까 아니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게 북한 평해라고 그런다면 바다에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소경 90리, 종경 120리라고 그걸 북한 평해라고 인정하고 그 거리에 맞게 그리는. 근데 이 거리 개념이 이제 이 직선 그리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네, 직선 거리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선 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선 거리로 이제 80리 정도 가면은 바다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제 초경 90리니까 약간 삐뚤삐뚤해도 거기는 평지니까 이렇게 해도 90리니까 완전히 바다에 들어간다. 10리 정도 차는 안 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이 옛날 고시대로는 평양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제 거리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보통 직선으로 이제 도로를 뚫으니까는 이제 바로 네, 직선으로 이제 그건 직선으로 그렸지만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90리니까 90리니까 바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학자가 아니니까 이제 비율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자시니까 보통 이제 평지거리하고 산지를 이제 돌아갈 때 우회하는 거리를 보통 이 측정을 할 때 비율을 어떻게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저기 석다산 그러고 잴 때도 석다산 거리를 잴 때도 이 직선 거리를 안 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의 길이 나 있거나 예전에 그 개울을 따라서 나 있는 길을 그걸로 이렇게 해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옛날 거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옛날 그러니까 이제 직선 거리의 비율 이건 직선 이거는 이제 북한을 잴 때는 직선으로 이제 80리만 가면 이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90리가 이제 약간 커브를 돌아서 가도 90리 가면은 무조건 바다다는 얘기죠. 이제 직선거리 말고 이제 곡선거리를 반영했을 때 보통 1대 몇 정도로 이제 반영을 하시는지 그게 제가 저는 그걸 반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평야하고 산악지대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게다가 이제 옛날에는 도로가 다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길을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구부러지고 게다가
평안도 지역은 다 이제 산지가 많기 때문에 네. 한참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까지 다 계산하기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조선시대 지도에서도 보면은 네. 동래구가 한양으로부터 970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직선거리는 1000리가 좀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속도로로 치면 1000리가 약간 넘죠. 400km. 네, 400km, 400km 정도 이렇게 해서.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그 1000리가 넘는 한 420km, 1000리가 약간 넘는 거를 그 970리라고 한 거 보면은 이 심리가 4km가 아닌 것 같아요. 고량이면 좀 다른 수도 있죠.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그 동래구가 아니라 경운구 저쪽에 이제 그 평양으로부터 한양까지 210리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거리가 4km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심리 격리하는 게 우리 사람도 기준으로 해서 심리는 이제 반나절 사람이 이제 옛날에서 평균 거리 걸음걸이로 반나절을 갈 수 있는 것을 심리라고 그러고, 격리는 막 하루 종일 걸어서 가는 격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으면 한 40km 갈 수 있거든요. 요새 따져도 그런 기준을 했었거든요. 이게 또 90리 그러면은 뭐 반나절이니까 어떻게 그 격리니까 거의 하루 종일 가든지 아마 지금 미터법이 예. 1900년대 이후 일본 미터법을 쓸 겁니다. 일본 미터법 써가지고 우리가 이 점이 다 정리가 됐는데 조선 시대 때 조선 전기는 그 단축, 영축 이렇게 친구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리가 5km가 넘는 그 5km, 5.3km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터법이 심리 4km라는 400m 1, 2개념은 1900년 이후로 쓰는 거 같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표준연구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표준연구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를 답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말했는데, 우리나라 수학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책 있잖아요. 책에 대한 연구를 개념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책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보면은요.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제도 23.4cm가 1척이다. 27.5cm가 1척이다. 그럼 사실 한 척에 4cm 차이거든요. 그럼 20%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20% 이상 차이 나는 거 그걸 갖다가 그 실력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0.5%나 2, 3% 차이가 모르면 20% 이상 차이가 버리면. 근데 다부탑이나 사카탑 같은 경우 건축을 할 때 그건 분명히 도로는 한도 설계자는 큰일 나요. 그렇게 벽돌같이 작아서 정밀 설계를 해내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역산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조선시대 때도 길이를 재는 거는 길이고차라고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바퀴 행복한 빵치거든. 이제 그 길이가 얼마 한 바퀴 돌 때 얼마든지 이렇게 가는데 아까 그 문 교수님 그 질문한 내용이 바로 길이고차 얘기를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비슷한. 예, 길이고차는 수레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레가 못 흘러간 데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산 우리는 수레가 없이 등짐을 배낭을 지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거 산 수레 못 갔거든요. 그냥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면 저게 한 10km밖에 안 되는데 저기 산이 이렇게 굽이굽이 돌면은 직선거리 10km밖에 안 되는데 굽이가 50km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동제지도 같은 경우 산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산대가 다 나와 있어서 사실은 그 산대를 놓고 쭉쭉 그 거리를 재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직선거리를 재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평양도 지도 일에 보면은 여기 산들이 있지만 여기 속다산이나 불공면을 가는데
이 강 따랐다면은 그렇게 뭐 사람에 걸려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보면. 지도만 보면요. 근데 지도 보면 여기 그 뭐죠? 주기를 보면 석다산면이 초경 95리, 그 다음 뭐죠? 종결인데? 예, 종결. 230리. 120리. 120인데, 이게 불곡면이 초경 90리, 그 다음 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도 보면 오히려 불곡면이 더 멀리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사이에 걸어가는데 산 때문에 그 지장이 없거든요, 거리가. 조금 그 거리가 더 멀지 모르지만 아까 반경으로 한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오차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돼. 이게 오차가 상당히 큰데 제가 제 고향이 그 합천인데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상경했어요. 네. 그때 이 합천에서 이제 대구로 올라오면은 한 2시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가면은 같은 길인데 거의 뭐 1시간 이내에 한 50분에 주파가 가능해요. 네. 이게 같은 자동차로 오는데도 이게 이제 1시간 넘게 시간이 단축된 거예요. 네, 여기 길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이제 꼬부랑길을 가가지고 시간을 이제 2시간 싸고 놓은 거고 지금은 이제 바로 터널을 통해 가지고 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의 거리는 더 이제 옛날에는 더 이제 많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 지도에 이렇게 보면은 다 직선 거리로 돼 있지만 이것도 이제 굴곡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불곡면이나 이것도 이제 육지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말씀드리려고. 여기 보니까 초경, 종경 다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 하여튼간에 이 재미있는 건 이 평양 지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거리 주기를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야 뭐 인문학자니까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한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수학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좀에도 오차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그렇죠. 이거 길 따라 이 길을 다 쪼개서 이거 길을 제거해요. 옛날 시도는 그 오차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끝은 질문이 있으시면 10분에서 쉬겠다. 고맙습니다. 예.